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탈북자 단체에서는 예정대로 6월 25일을 전후해서 대북전단을 날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도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고 사법부까지 나서서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검찰에 조사를 내리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먼저 이민복 씨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저희들이 관련된 영상 또 얘기도 나누겠습니다. 여기죠. 안에다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 통지를 하러 댁에 방문했는데 안 계시네. 집에다 전달해드리고 언론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살포 장비들 갖고 있다. 그리고 살포를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위험구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헌법 7개 가스통에 대해서 개고장을 붙였습니다. 이제 곧 법에 과학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곧 영치를 할 예정입니다. 네, 경기도가 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금지를 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이제 관련된 단체의 집이라든지 사무실을 찾아가서 단속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태일 기자, 이 대북전단을 날리는 게 이제 그 풍선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날리는 거잖아요. 네. 그 안에는 이제 대북전단지도 들어있고, 뭐 돈도 들어있고, 또 뭐 라면이라든지 생필품도 들어져 있는데 무게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일단은 그 안에 이제 그 내용물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예. 안에 뭐 전단지도 한 100여 장 이상 들어있고 뭐 라면이라든지 예. 뭐 양말이라든지 이런 것 여러 가지 이제 물품을 예. 넣기 때문에 무게도 좀 꽤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날렸다가 그게 바람이 방향이 바뀌어서 우리 국내로 들어와서 떨어지면은 맞으면은 큰일 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사건이 며칠 전에 있었어요. 예. 그제 이제 경기도 의정부의 한 가정집에 그 말씀하신 그 풍선이 지붕 위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붕 일부가 조금 파손이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사진에 나오는 저 모습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 대북전단 안에는 대북전단하고요. 과자, 라면 등에서 한 10여 종이 예. 들어있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경기도가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달에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살포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이걸 보고 SNS에 살인 부메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상당히 경황된 반응을 보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밀집해 있어서 자칫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그리고 길 가던 아이가 만약에 머리에 맞았으면 어떠했겠냐라면서 예. 이제 우려를 표명했는데 그러면서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서 전단 살포 행위를 엄단하고 도민들을 지키겠다 이렇게 천명하게 됐습니다. 예.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 외에 그 자체가 이미 또 흉기가 돼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게 이재명 지사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이 대북전단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풍선을 보낼 때 거기다가 타이머를 달아서 이제 보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시간을 맞춰놓으면 이게 한 북한까지 가는 시간까지 고려해서 터지게 되는데 가끔 타이머가 이렇게 오작동을 일으키면 의정부 사례처럼 국내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접경 지역에 떨어질 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이머가 고장이 나면 뭐 얼마 전에는 일본 후쿠시마에서 예. 대북전단이 발견됐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이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경기도가 행정명령을 내렸고 또 이재명 지사까지 나서서 강도 높게 이 대북전단을 날리는 탈북자 단체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앞서 잠깐 얘기했던 그 경기도 행정부지사가 찾아갔던 그곳은 2년 전부터 대북전단을 날리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애매한 곳에, 엉뚱한 곳에 행정명령을 내린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미래통합당의 하태경 의원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제 공권력 투입한 그 탈북자 그분이 제가 2018년에 설득을 해서 삐라 뿌리는 것을 중단했던 사람 집입니다. 그때 북미 정상회담을 좀 우리가 배려해줘서 삐라를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 제가 제안을 했었고 수락을 했었습니다. 이민복 씨는 대화로 충분히 삐라 살포하는 것을 자제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는 이런 대화 노력은 전혀 해보지 않고 이분은 경기도민이죠.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북한에는 찍소리 한마디 못하고 힘없는 탈북자만 잡아 조진다. 강자에는 한없이 비굴하고 약자에는 무한 군림하는 것이 이재명 지사의 특기냐. 예, 뭐 잡아 조진다 이런 표현까지 하태경 의원이 했는데
요정이 실제로 지금 하태경 의원과 이재명 지사 사이에 SNS상에서의 설전이 굉장히 좀 격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오늘 계속해서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하태경 의원의 주장은 이 경기도 안전을 위협하는 거는 북한인데 이 탈북자를 북한에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탈북단체만 때려잡고 있다라는 글을 올립니다. 예. 그러자 이에 이 지사가 실익 없는 대중을 선동하면서 상황만 악화시키는 찍소리는 하의원의 전매 특허인 듯하니 예. 하의원이 하시고 자신은 경기도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겠다. 라면서 좀 조롱식의 응수를 하는데요. 예. 여기에 하의원이 또 멈추지 않고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조롱과 연락사무소 폭파에는 침묵을 하더니 야당 의원 비판에는 또 즉각 대응을 하신다. 예. 라면서 북한에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셔야 하지 않겠냐라고 다시 한번 반문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오전 국회에서 이 행정명령이 좀 과하다라는 취지의 기자회견까지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종훈 평론가님, 네. 이 대북전단 문제가 터지면 항상 이 남남 갈등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도 또 이제 불똥이 엉뚱하게도 또 이제 우리 내부의 어떤 갈등으로 좀 번져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제가 볼 때는 그 적절한 조치라고도 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앞서 이제 그 대북 전단이 가정집에 의정부의 가정집에 떨어져서 지붕을 파손하는 부분. 분명히 지나가는 아이들이나 지나가는 행인들의 머리 위에 그게 떨어진다면 충분히 위험천만한 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제지를 가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이제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김근식 경남대 교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김근식 경남대 교수 같은 경우는 아니 대북 전단 살포가 무슨 재난이냐, 뭐 홍수냐, 산사태냐 라면서 굉장히 강하게 또 비난을 하고 있고 지금 하태경 의원과 같은 스탠스로 지금 이재명 도지사를 공격하고 있는데 지금 이 뭐랄까 이재명 지사, 하태경 의원 그리고 김근식 교수 이 3자가 지금 SNS에서 설전을 벌이는 것을 보면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 개인 간의 이 말싸움이 설전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남남 갈등, 진영 간의 갈등, 진영 간의 말싸움, 대립 이것으로 지금 비춰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민복 신자 저희들이 잠시 뒤에 전화 연결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대북 전단지를 보내서 남북 간의 갈등을 초래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이 이민복 씨가 이끄는 이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박상학 씨하고 그 동생 박정호 씨가 하는 단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명령을 그쪽에 그러니까 다 해당되겠습니다. 그쪽에 직접 행정부지사가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건가 싶기도 참 저는 너무 보여주기식 행정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민복 씨 같은 경우는 그동안 조용하게 사실은 이제 전단을 뿌려왔어요. 언론 플레이 안 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전단의 목적이 뭡니까? 누가 봐야 됩니까? 북한 사람이 보는 거거든요. 북한 주민들이 보라고 전단을 뿌리는 건데 그동안 이제 박상학 대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이 모습을 여러 가지 중계를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과시적인 행동을 해서 실제로 이제 북한이 미리 알 수 있게끔 해서 뭐 총격전도 있었고 또 이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북한을 향해서 보내는 것보다는 실제로 어떤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알림을 위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가 내리는 게 근거가 뭐냐면 이 재난 및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지금 하는 건데요. 거기에 보면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에 대해서 이제 조치를 하는 겁니다. 즉 특사경, 특별사법경찰관을 이제 동원을 해서 지금 맡겠다는 것인데 사실 예를 들어서 좀 물론 뭐 이 어떤 이 위험하다 그러면 그럼 뭐 자동차도 위험하고 세상에 안 위험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자동차가 위험하다고 자동차를 다 뭐 중단시키고 그러겠습니까? 이제 그게 아닌 거거든요.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문제는 도지사가 조용하게 대화로 풀고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자제를 시키고 이런 행동을 하도 모르겠지만 지금 경기도가 보여주고 있는 저는 형태는 전형적인 정책 행동 같아요. 이게 실질적인 효과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민복 씨 같은 경우도 오래전부터 안 뿌린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들 카메라 가서 뭐 전달하고 이런 거 보여주고 또 본인은 무슨 살인 부메랑이다는 좀 너무나 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지금 이제 야당에서 비판하는 대목이 결국 이재명 지사가 지금 북한이 지금 개성공단 사무소를 저렇게 폭파해버리고 지금 조만간 지금 북한에 대대적으로 삐라를 뿌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우리 쪽에서 보내는 거? 사실 그럼 북한에서는 많은 전단들이 넘어오는데 우리는 전단을 못 뿌리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걸 외국에서 뭐라고 보겠습니까? 자유민주 국가인 한국에서는 전단을 못 뿌리게 하고 저런 독재 국가에서는 마음대로 한국에 전단을 뿌리게 하고 과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과연 자유민주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 이런 비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근데 똑같은 사람이 돼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이 전단을 뿌린다고 해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사람이 돼야 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대북전단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습니다. 삐라 문제라고 얘기를 한다면 북한에서 대규모 지금 삐라 폭탄을 준비하겠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소위 말해서 전단 삐라 전쟁을 하게 되면 북한이 철저하게 손해예요. 북한에서 넘어온 전단지를 보고 우리가 거기에 혹할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래도 우리가 더 대규모로 보낼 수 있어요. 북한은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곳이고 경제적인 난도 뭐 당연히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북한과 똑같이 해야 된다? 아니면 북한에게 10배로 갚아줘야 된다? 대북 전단을 가지고 10배로 갚아줄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고영하 부원장께서는 박성학 씨도 알 거고 이민복 씨도 개인적으로 잘 아실 텐데 잘 아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전단지를 보내서 북한 주민들이 그걸 보고선 북한 체제의 환멸을 느껴서 뭔가 내부적으로 뭔가 소요를 일으키고 아니면 이제 대규모 탈북을 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전단이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심리전이거든요. 예. 심리전. 북한의 주민들에게 외부 소식을 알려주는 건데 알려주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전단 내용부터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김정은 얼굴 걸어놓고 십자로 걸어놓고 타도하라 이런 북한 사람들이 주워 보지도 못해요. 무서워서. 근데 그 전단에 6.25는 사실 어떻게 소련에서 구소련에서 해결된 무슨 남침이다. 기밀 해제된 자료에만 이렇게 해서 군사고문단이 작전 지도를 짰고 이런 거는 다들 들어가서 보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의 전단을 바람이 잘 불 때 조용히 북한이 아무도 모르는 강원도 산에다 보내는데 북한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전단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언론사를 부르고 저렇게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불어서 우리 쪽에 와서 남양준 인문이 와서 떨어지게 하고 이런 거는 정말 백해무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민복 씨 같은 분은 정말 말없이 조용히 한 사람인데 이재명 지사가 거기 가서 행정명령을 붙여놓고 저 박상학 씨는 또 서울에 살거든요. 또 박원순 시장은 또 저런 걸 안 해요. 저런 거 보면 역시 이 정치적인 면들이 많이 너무 부각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박상학 대표 같은 뭐 사람이 뭐지 며칠 내로 뿌리겠다는데 지금같이 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이런 시점에서 공공연하게 내가 며칠 날 뿌리겠다 이러는 건 더 자극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뭐 전단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 북한은 지금 격앙되니까 별의별 말을 다 쏟아내는데 사실은 저도 북한에 있을 때 개성에 살았거든요. 소학교. 남한 전단을 받아봤습니다. 근데 남한 전단을 잘 만들어요. 보게끔 만들거든요. 보게끔 만들어서 사람이 의식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할 필요도 있는데 저렇게 김정은 타도 독재 타도 이러면 이거 무서워서 이건 뭐 그냥 그러니까 이런 모든 요청에 맞게끔 모든 것이 다 때와 환경에 맞게끔 제대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알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대북 전단 때문에 가장 위협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 접경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주민들이 급기야 성명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남북 긴장 및 충돌을 야기하는 행위를 자시할 수 없기에 이 자리에 모여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의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탈북자 단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법적으로다가 제재해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북한의 그 지배층을 욕설하고 심하게 자극하는 행위는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전단 날리기에 관계하셨던 분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그때 그 원가 계산하셨던 거하고 지금 현재 그 가격이 상승했으니까요. 상승한 가격하고 다 비교해서 풍선 비닐값이 2,466원이었는데 지금은 원가 상승해서 2,500원 하고 있고 그리고 풍선 가스비 그게 3만 원 그리고 또 전단값이 7.5kg짜리 그 전단값이 33,750원이었는데 현재는 원가 상승해서 37,500원이 됐고요. 식사비는 3인일 때 3,000원
그 라면만 드셨답니다. 라면만. 그 혼자분이 그 원가를 계산했었고 그렇게 해서 총 합계가 12만 원인 겁니다. 이 백령도에 가는 경우에는 대체로 1박 2일 일정으로 다녀오신답니다. 그러니까 풍선차로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과 자동차의 배 왕복비, 그리고 또 식사 비용이 또 추가되는 거고요. 그리고 백령도 같은 데 가서 숙박할 때는 그런 숙박은 또 선교단체들이 무료로 또 이렇게 보상해 주었답니다. 이렇게 12만 원 정도의 대북 전단 비용을 150만 원을 뻥튀기 해서 돈 받고 있는 겁니다. 네, 뭐 홍강철 씨의 개인적인 주장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여권 인사 내에서 특히 이제 김홍걸 의원도 이 대북 탈북자 단체의 재정 문제, 뭐 정의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도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요, 김태일 기자. 그 앞서 이제 파주 주민들, 접경지 지역 주민들이 이 대북 전단 살포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성명서도 읽고 강하게 반발하는 그 모습도 봤는데 실제 김포에 취재 갔을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우리 지금 여기 안에 서울에서 살고 있는 우리와는 완전히 또 달라요. 그렇습니다. 이 서울 주민하고요, 김포 주민하고 이 북한과 맞대 있는 거리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이 공포심, 위협감이라는 건 서울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남북 간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게 접경 지역이고 가장 먼저 그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이 접경 지역 주민들은 이 부분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작은 부분도 다시 보는, 이 부분도 상당히 크게 보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왜 이런 주민들의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큰다는 그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대북 탈북자 단체들은 전단지를 계속 보내는 것일까? 그 얘기를 좀 저희들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민복 북한 동포 집적 돕기 운동 대북 풍선단 대표인 이민복 선생님 저희 전화로 연결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여쭤볼 말이 좀 많은데 저희들 먼저요. 사실 이제 행정명령 얘기 잠시 뒤에 제가 여쭤볼 거고 지금 방금 이제 보셨을 텐데 지금 파주라든지 김포 지역 접경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대북 전단 살포 때문에 발생할 군사적인 충돌 그래서 굉장히 좀 신변에 또는 이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해서 안 되죠. 이거는 공개적으로 저렇게 막 주민들하고 싸우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지. 이거 비공개로 조용히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게 일단은 그런 누구한테 해를 줄 수 없는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구입니다. 이게 레이더에 안 걸리고요. 소리도 안 나고 열도 안 나고 3,000, 5,000m 떠가는데 육안으로도 안 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기 풍선단들이 지금 떠들면서 싫어하는 사람하고 싸우면서 또 언론은 이것을 잘못 알아가지고 사기치는 걸 진짜로 자꾸 보도하다니까 이게 지금 아주 양 같은 거를 아예 늑대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를 끼치는 행동은 절대 안 되고요. 그건 어떤 경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실로 이거 보내는 거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북한이 뭐 표현의 자유 여러 가지 물론 법적으로도 맞지 뭐 다 원칙이지만요. 다시 싸우지 말자고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이게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6.25 진실을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남한을 아주 미워하고 미국을 미워하고 그 당국이 자꾸 이렇게 증오심을 유발시키는 것이 사실은 6.25 때 많이 죽고 많이 파괴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미국과 남조선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된 그 모든 원한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이 유지되고 있고 봉쇄하면서.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6.25 초기 참가자한테 저희 물어봐라. 이거는 북한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다. 오히려 당신들이 미안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누굴 미워할 일이 아니다. 이걸로 끝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뭐 그 지도자를 욕하라 말라 그거는 그들이 알아서 하게 하면 됩니다. 그거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이 선생님께서 날렸던 대북 전단지에는 북한 주민들이 말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김정은 최고 존엄과 관련된 모독하는 그런 내용은 일절 없고
남북 간의 역사 또는 북한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세계의 실상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리는 내용이 주다 이런 뜻인가요? 그럼요. 한마디로 평화의 메시지 보냅니다. 이거 당신들이 지금 당국이 자꾸 전전해가지고 6.25를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잿더미 만들고 많이 죽였다고 하는데 6.25 때문에 모든 원한이 거기서 끌어내요. 북한은 증오의 철학을요. 그 굉장히 거기서 정말 많이 죽고 많이 파괴됐어요. 지금도 봉쇄당하는 게 다 그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6.25는 오히려 북한에 의해서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남한은 억울하게 당한 거고 미국은 절천주 원수 아니라 진짜 일제를 원자탄을 타도한 거는 미국이다. 미국은 나갔다가 6.25 전쟁, 북한의 전쟁 때문에 그거 막으려 들어온 거다. 이걸로 우린 끝납니다. 그 누구를 욕하고 말고는 그들이 알아서 맡겨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이제 박상학 씨가 주도하고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보내는 전단지와 우리 이민복 선생이 보내는 전단지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고 이것은 전혀 북한 지도부를 자극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거군요. 어느 정도냐면요. 저는요. 내 이름을 그대로 써버린다. 내 고향, 내 전화번호, 내 이메일, 홈페이지 이름을 그대로 써버리면 나도 북한에 있다가 6.25를 남한 삐라 보고 6.25를 진실을 알아가지고 이거 남한에 와서 이걸 알려줘야 되겠다. 서로 싸우면 안 된다. 평화 통일되려면은 왜 북한이 여기 남한과 미국을 증오하냐. 이런 그 평화의 메시지를 저는 내가 본 얘기를 수기를 담아서 보냅니다. 내 삐라 자체가 내 탈북한 스토리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민복 대표가 대북전단을 사업을 시작한 지가 이제 2003년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최근 근 2년은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대북전단 사업,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지도자라든지 지도부를 뭔가 이게 좀 비하하거나 모멸감을 주는 내용이 아닌 그런 내용으로 전단 사업을 계속해 왔는데 꽤 오랫동안 해왔는데 왜 2년 전에 그 사업을 멈추셨을까? 이유가 뭔가요? 이거는 원래 북한이 라디오나 인터넷을 자유롭게 듣게만 하면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럴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해줘야 되는 건데 워낙 2018년도에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평화무드로 해가지고 이걸 강제하는 통에 그동안 내가 많이도 했고 또 뭐 분위기가 뭐 정상들이 만나고 미국 대통령 만나고 정부도 강력하게 또 억제하니까 내가 그러면 일보 전진 이보 후퇴식으로 중지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할 수 없이 솔직히 말하면요. 자발적으로 중지하신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뭐 부탁 내지는 또 첫째가 정부의 강압입니다. 절대 못하게 얼마나 억제를 하는지요. 그래서 할 수 없었죠. 그걸 몰래 뭐 이렇게 따로 할 수는 있겠지만요. 뭐 그렇게까지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일단은 따라보자. 기회는 올 것이다라고 해서 저는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통제도 있었고 또 충분히 할 만큼 했고 2018년에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의 평화 모드가 형성되니까 그래서 이제 멈추신 것이다.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그 전단 사업을 다시 재개할 필요성을 느끼세요? 아니면 정부 조치에 그냥 맞춰서 계속 이렇게 지금 조용히 계시는 게 더 낫다고 보세요? 지금 뭐 당장 분위기 봐서는요. 뭐 소나기들 피해가라고 뭐 그동안 또 많이 했고 그래서 당장 뭐 행정명령 뭐 하면서 지금 오해를 해가지고 저한테 막 이러는데 거기다 또 긁어서 더 뭐 싸우고 그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단지 원칙적인 얘기는 합니다. 이것은 북한이 언론만 개방하면 난 즉시 중지한다. 이건 순수한 인도주의 인권 원칙으로 눈과 귀를 가린 북한 동포들이 그걸 알려줘가지고 오해하고 자꾸 우리를 증오하는데 그걸 알려주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 조용히 하기 때문에 이건 누가 하는데 모르기 때문에 도무지 작업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우리 정부가 경기도에서 자꾸 행정명 내는데 우리 통일부도 저를 그래서 이해를 하고 저한테 소송 걸지 않았어요, 이번에. 제가 이렇게 따르니까. 자, 법도 딱 지킵니다. 자, 가스 운반 자격증 딱 따고요. 가스 국가가 인정한 차량에다 탁 싣고 정말 전문가 입장에서 100% 넘어가게끔 하고 있는 걸 알거든요, 통일부는요. 근데 경기도가 지금 못 보는 게 아니라 알고 들어보는 지장에 와가지고 행정명에 와가지고 이유가 뭐냐? 불법으로 가스를 운반한다는 게요. 내가 자격증이 분명히 있는데
차량에다가 위험이라는 부착을 안 하고 다닌다는 게 무슨 안부처에 정부가 인정한 그런 가스 차량으로 움직이는데 그래서 이게 정말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자격증을 가지고 하잖아요. 저는 이런 진짜에 대해서는 오히려 칭찬을 하고 앞으로는 더 하지 말아주십시오. 정세가 이러니까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게 오히려 똑같이 그 불법이고 그 범법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벌을 한다면은 누가 이 반을 신뢰하고서는 따르겠어요, 이게. 예. 경기도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 이민복 대표는 2년 동안에 대북전단지를 날리질 않았으니까 과잉으로 이게 붙인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경기도 쪽에서는 잠재 가능성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또 다시 대북전단지를 날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행정명령을 내린 거다. 이민복 대표에게 대해서도.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아니, 그게 지금 2년 동안 3년 전에 벌써 2018년 보니까 아니 지금 따라한 걸 보면 알고 여기 담당 경찰들이 내 주변에 지금 9명이 있습니다. 예. 그 담당 그 계장 과장들이 그분들 보는데 이민복 씨는 우리가 확실히 두고 갔는데 정부 방침을 쭉 따랐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영치한다니 말이 됩니까? 오히려 경찰들이 저를 보증을 해줬어요. 그런데도 하면서 막 도지사 명령이라고 와서 붙이고 이거는 아주 독재국가에서는 하는 행위라고요. 이게 사리분별 분명하지. 가짜 불법하는 거를 제대로 막으면 이거는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그 앞으로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아니 경기도가 모든 헌법을 무슨 뭐 제정한 나라 도움입니까 뭡니까 이게? 북한이 첫째가 북한이 자꾸 한다는 그 원인이 저쪽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라디오와 인터넷만 개방하면 저는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하고 자극되게 절대 하지 않는다는데 그 자체가 뭐가 문제인가 그죠? 예. 지금은 따르고 있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6.25 지금 이제 70주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박상학 씨를 비롯한 일부 탈북자 단체는 예정대로 대북전단을 날리겠다는 주장을 계속 굽히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써보면 안 됩니다. 그 벌써 이 6.25 때 벌여갔다는 게 벌써 보름 전, 여름 전부터 떠들고 있어요. 아무리 지금 저 슈퍼컴퓨터 계산해도 풍량은요 3일 전에 겨우 예보가 나와요. 그런데 그걸 열흘 보름 전에 떠들고 있는 걸 그 자체가 사기 풍선단입니다. 절대 써보면 안 됩니다 이거. 그렇게 하고 아니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여기 국민 여론 국가입니다 이게. 그리고 주민들이 피해 있다고 생각하면은 왜 떠들매요? 조용히 할 수도 있는데 그 자체가 사기라는데요. 이거 12년 동안을 저렇게 떠들고 있어요. 저 사람은. 저걸 제어해야 됩니다. 하고 가스 자격증 없이 합니다. 그다음에 가스 국가가 인정한 차량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고 풍선 같이 그 원가가 제가 다 그 개발하고 제가 특허도 내고 그 원가도 제가 다 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건데 아니 10만 원대밖에 안 되는데 그 150만 그 옛날에는 5년 전에 300만 원씩 받는다고 그러다가 나한테 오면 깜짝 놀라고 했거든요. 그 판매단체들이. 이거 가게 아니에요, 이게. 보면 모르겠어요. 절대 허가해서는 안 된다. 정확히 이걸 알리고요. 이건 사기, 불법, 이것만 제압하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민복 북한동포 집적 독기운동 대북 풍선단 대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법을 잘 준수하면서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정말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남북 역사에 대해서 알리는 전단지를 날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박상학 씨가 이끄는 그 단체들이 하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하다 하면서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경기도 쪽 입장도요. 조만간에 저희들이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지시를 내렸어요. 대북전단이 살포와 관련돼서 경찰이 공무집행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저항하거나 불응할 경우에는 현행법 위반으로 체포해라 이런 지시를 법무부 장관이 내렸어요. 일단 정부 차원에서 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상당히 엄중한 지금 그 위치를 견지하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공권력에 대해서 이 정부 지침에 대해서 반하는. 근데 이거는 또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집행하라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대북전단을 날리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서 오늘 논할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민복 씨와 또 이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거는 저희들이 좀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